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소비에 대해서 약간 낙관적인 방향으로 돌았었다. 저 기대가 좀 좋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제가 참으로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중산층이 60%라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 60%라면 3천만 명이 중산층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중산층이라는 OECD 기준에 의해 들어가 있는 사람의 45.6% 절반가량이요. 나는 하위층이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도 커지고 또 사는 게 빠듯해지면서 이게 무슨 중산층이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700만 원, 세금 내고 700만 원 버는 40대. 그러면 세전엔 800도 더 버는 사람이고 연봉은 1억쯤 되는 사람들인 40대가 남들은 툭 하면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하위층이다. 그래서 중산층 60% 시대라는 이 수치적인 관점, 즉 중산층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해당되는 인구를 중산층이라면 지금 63%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나는 하위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많아도 당사자는 자산 소비 수준을 고려하면 수입이 많아도 저축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삶이 팽팽히 나아질 전망도 안 보이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국민 절반 이상이 사는데 나머지는 지방에 살아요. 이 둘의 같은 동창이라도 서울에 정착한 사람과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착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생 고교 동창, 즉 40대가요. 부산에 사는 40대는 월 가구 소득이 850에 금융자산 1억 6천, 부동산 자산 4억 1천만 원, 부채 8천만 원, 그리고 순자산은 4억 9천인데요. 서울 사는 B 씨는요. 학교를 서울화가 서울에 주저앉았어요. 월 가구 소득 900만 원, 그리고 금융자산은 3,500만 원으로 작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17억 4천만 원이라서 부채는 3억 1천만 원으로 훨씬 부산보다 높고 그래도 순자산에서 14억 6,500으로 부산 사는 4억 9천 받는 동창보다 재산에서 10억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중산층이라는 걸 거지꼴로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서울 사는 이 동창도요. 금융자산이 3,500만 원밖에 안 되고 빚이요. 3억 1천만 원이나 되니 이 사람도 살기 어렵고 또 지방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지방에서 싼 집값에 상대적으로 서울 사는 사람보다 빚은 적고 현금은 좀 더 있어도 자산에서는 10억 격차가 난다. 그 둘 다요. 거지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산층의 허울에서 벗어나야 된다. 국민 90%가 중산층 아니다. 지금요.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져 가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중산층이라고 중산층이 하는 흉내들을 내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외식을 해야 되고 또 자녀한테는 사교육을 얼마쯤 해줘야 되고 빚내서 아파트 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중산층의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아침에 보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라는 보도 속에 강남북 집값 격차가 평당 2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한강 이남은 5,334만 원, 한강 이북은 3,326만 원. 그래서 서울 살아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가 엄청난 지금 자산 격차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요. 진짜 심각한 부분은 우리나라가요. 대부분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중산층 대중이 지배적인 사회. 그 밑에 이제 약간의 하위층 빈곤층이 있고 위로 중상층과 상류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지금 그게 얼마나 허울 뿐인가를 이 비저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가 6천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 부채가 3천조예요. 여기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포함해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1100조, 그리고 가계 부채가 1930조가 넘어요. 그러면 이 가계 부채 중에서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 1134조예요. 이 세 개의 부채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가계 6천조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홍콩 같은 도시국가 빼고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의 기업도, 자영업자도, 개인도 지금 올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3천조 부채 중에 300조만 사고가 나도 10%, 또 자영업자 1100조 부채 중에 10%, 110조만 사고가 나도, 가계부채 1930조 중에 한 200조만 사고가 나도 그때는 대한민국이 금융위기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빚을 갚지 못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도, 폐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연체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죠. 또 가계부채의 연체 속도도 엄청난 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댓글을 달거나 사무실로 전화와서 경제위기 같은 소리 하는데 경제위기가 언제 오냐? 몇 년 전부터 그러더니만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너들은 도란 놈이냐? 살면서 보는 것도 없냐? 지금 이 나라 온 사방의 빚더미에, 그래서 근처에 식당이고 술집이고 동네 옷 파는 가게고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이 지금 줄줄이 쓰러지고 해서 공단에 가면 비어있는 공장 부지가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가게들이 은행 빚을 못 갚아서 영끌 B2에다가 경매에 놓는 집이 속주라고. 지금 각종 금융기관 1, 2금융권에 연체율이 폭증하고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 너네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심각한 사태가 보이지 않고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네요. 자, 항상 경제는 어려웠다. 또 요래 말하겠죠. 지금 한번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이 가게에 가서 상점 주인이요, 장사 잘 된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어떻게 보면 하는 말로 했지만은 이제는 진짜로 장사를 언제 접어야 될 건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 곳곳에 한번 보세요. 압구정동 로데오 상가부터 시작해서 홍대 앞에부터 시작해서 종로까지 서울 도심 핵심 상권들이 다 붕괴해가고 지방은 이미 말할 수도 없게 돼 있어. 부산대 앞이나 세종시 같은 데 가면 통째로 비었고, 지금 이재명이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저 안산의 거북섬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곳곳에 상가들이 다 비어버리고 한때 평당 1억 하던 상가들이 이제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도림에 가면 테크노마트라고 있는데 거기 다 비어버렸어요. 사실상 곳곳이 다 헐빈하게 비어버렸어요. 동대문에 옷 파는 상가들요, 전부 지금 다 비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눈앞에서 공포가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중산층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데 정작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 반은 나는 하위층 빈곤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방법은 원가주택, 또 더 나아가서요, 사교육 폐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선에서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채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10%만 터져도요 600조입니다. 10% 안 터지겠어요? 그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중에 10%가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떼먹게 되면 그것만 해도요 3천조예요. 자영업자 중에요 지금 10%가 빚을 못 갚는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건 자영업자는 1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가 빚을 못 갚을 겁니다. 자, 가계부채 중에서요 10%만 못 갚아도 200조예요. 이런 상황인데 금융위기가 안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만 빚을 못 갚으면 대한민국은 금융위기로 갑니다. 600조가 사고가 나는데 금융위기가 안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요 카드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다 난리가 나고 은행들도 지금 바짝 쫄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한가한 사람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